이러한 미완성 공사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합의 종결 후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사전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당연히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사 대금 소송 청구는 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열증의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즉 미완성 공사 대금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공사 도중에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 공사의 대금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 대금 청구는 통상적으로 공사가 공사 계약대로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합의 해지 또는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약정된 중도금을 또는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미완성 공사 시에 공사 대금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가 상당히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완성 공사 대금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청구하는 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완성 공사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합의 종결 후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사전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당연히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사 대금 소송 청구는 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성고 감정이 하는데, 이러한 기성고 감정은 반드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지정되면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료를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료를 법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예납해야 되는데, 예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 대금을 입증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할수도 잘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공사 대금 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도 공사 현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대금 산정을 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인의 공사 대금 감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성고 감정은 전체 공사 약정 대금의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사 비율을 산정해서 기성고율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성고율이 나오면 전체 공사 대금하고 비교를 해서 산정된 미완성 공사 대금을 대해서 산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사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 대금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완성 공사 대금의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조치를 반드시 하고 공사 대금 소송을 한다면 유리하게 공사 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사 대금 청구에서 쟁점은 공사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사 현장은 발주자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이 끝났을 경우에 공사 대금을 집행을 확보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사 현장을 갖다가 토지나 건물을 갖다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유치권 행사 또는 가압류를 통해서 사전 보전을 해놔야 합니다. 이것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 대금 청구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사 대금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공사 완료 후 또는 이렇게 중단 시점이 확정된 후에 3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 대금은 적극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사전 보전 조치하고 반드시 소멸시효를 지켜주신다면 공사 대금 청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공사 약정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이렇게 추가 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공사 도면을 추가로 작성하고 견적을 내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면도 없이 또 견적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추가 공사 대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추가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공사 지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공사 대금을 갖다 받기 어려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공사 대금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그리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한 다음에 똑같이 공사 대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본공사 외에 발생한 공사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정을 통해서 물론 법원 감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본공사는 반드시 도면이라든가 견적서가 있어야지만이 추가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공사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런 것만 확보된다면 추가공사 대금도 다툼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공사 외의 공사가 확정만 된다면 감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 미완성 공사 대금 청구와 그 추가 공사 시에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또 본인의 사업 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 대금을 완료하고 난 후에 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어렵지 않으나 공사 진행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분쟁도 많을 것이고 다툼도 많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쉽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공사는 이루어졌지만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도면이나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소송 경험과 상담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부의 발월증을 찾아주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을 통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발월증의 이우덕 변호사였습니다.